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GTX가 들어간다고 했던 그곳들,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제 머리 뒤쪽에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한동안은 금리 인하 계획 없다. 물론 우리나라가 그 주도권을 갖고 있진 않아요. 미국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어찌됐든 한동안 금리가 더욱더 오를 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영끌을 했던 과거 1, 2년쯤 전에 무섭게 치닫는 집값을 어떻게든 한번 잡아보려고 애썼던 많은 분들, 그분들이 이러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게 분명할 것 같은데 어쨌든 흐름을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정확하게 오늘날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간단합니다. GTX가 들어간다고 했던 그곳들 1년 전쯤에 얼마를 찍었고 오늘날 매물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GTX 과연 언제부터 떠들기 시작을 했나 보면은 2009년 10월 30일 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제목은 근사합니다. 동탄서 강남까지 18분 땅속 50m 총알 열차가 달린다라는 글을 시작으로 GTX에 대한 내용이 계속 언급이 됐어요. 즉 동탄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GTX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날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22년 6월 30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GTX-A 우선 개통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목표 시점을 2024년 중반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5년 안에 개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강남에 판이 바뀌고 있는 그곳 영동대로 복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2028년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죠. 따라서 운정서부터 서울역까지, 수서서부터 동탄까지를 분리해서 개발하고 있더라. 이러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GTX가 들어간다고 했던 그곳들 2020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 이러한 뉴스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오늘이 가장 쌉니다. 호재 터진 송도, 청라, 날뛰는 집값. 2달 만에 9천만 원이 올랐다. GTX 따라서 호재가 들썩거린다.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 13%나 급등을 했는데 그 중심에 GTX가 있었고 수도권 GTX 지역 집값 1년 새에 40%가 오른 것도 있었네요. 하지만 22년 오늘날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22년 7월달 뉴스입니다. GTX 거품 꺼지나 경기도 안양, 의왕 아파트값 뚝 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인덕원 같은 경우에도 1년 새에 5억 원이나 떨어졌다고 해요. 곡소리 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조금 과거 뉴스가 될 것 같아요. 22년 1월 달에도 이러한 뉴스 나왔죠. 광명 인덕원 2억 3억 뚝뚝 떨어지고 있더라. 시흥 화성 의왕시 반년새 수억뚝 GTX 버블 꺼지나 뭐 이러한 뉴스들을 굉장히 어렵지 않게 자주 만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로 오늘날 최고점을 기점으로 잡고 얼마나 빠졌는지, 오늘날 시세가 얼마에 형성되고 있고 얼마의 최저가 매물이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인덕원 동화 에코빌이 되겠습니다. 21년 8월 달에 9억 원 찍었고요. 오늘날 108제곱미터 A 같은 경우에 7억 2천만 원에 나와져 있어요. 따라서 최고점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날 최저점으로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1억 8천 정도나 빠졌고 20%라는 엄청난 매물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같은 경우에도 12억 4천만 원 찍었던 게 8억 3천만 원의 매물 거래가 되고 있어요. 4억 1천만 원 빠졌고 33% 빠졌습니다. 다음 광명역 서밋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 14억 8,800만 원 거래됐던 게 13억의 매물이 올라와져 있고 1억 8천 정도 빠졌습니다. 12.6%. 다음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덕정역까지 GTX가 꽂히고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통령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동두천까지 연결해주겠다고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굉장히 많이 들썩거렸던 곳이고 송내주공 1단지 기준으로 보면은 3억 6,500까지 올라갔던 게 오늘날 2억 8천으로 매물이 나와져 있어요. 8,500만 원.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퍼센트로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23.3%나 빠졌고요. 이편한 세상 송도 같은 경우에도 8억 6,800만 원의 고점 찍었던 게 오늘날 6억 3천만 원, 2억 3,800만 원이나 빠졌습니다. 27%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송도 SK뷰 같은 경우에도 11억 원 찍었던 게 9억의 매물 나와져 있어요. 최근 매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4% 정도나 빠졌다. 다음 시흥 105시 되겠습니다. 호반 서밋 플레이스가 되겠고요. 최고 실거래가 10억 찍었던 게 오늘날 7억 정도의 매물이 나와져 있습니다. 약 3억 정도 빠졌고 30% 빠졌네요. 제가 유독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많이 빠진 곳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쨌든 우하향 곡선으로 분명히 꺾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강남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는 뉴스 많이 접해볼 수 있죠. 자,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깡통 전세 나오는 거 어쩌면 불보듯 뻔한 시그널이 있게 분명할 것 같고요. 그 지역들 중에서도 유독 아슬아슬한 지역들이 있어요. 주요 지역 전세가율 같은 경우에 전국 평균이 68.8%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이면은 6억 8,800만 원 정도가 전세가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포항 북구, 광명, 청주 서원구, 여주, 당진, 목포 등은 80%가 이미 훌쩍 넘어갔다. 따라서 깡통 정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심지어 매매가보다도 전세가율이 더 높은 것들도 등장하더라. 자, 이렇다 보니 전세 대출 내는 것보다 월세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이득이 있더라라고 해서 월세 난민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고물가를 잡겠다라는 취지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대기업들만 일자리가 조금 늘어날 뿐이지 벤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돈줄이 마르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일자리가 줄고 있는 모습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막판이라도 어떻게든 잡아보겠다는 분들이 은행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돈줄 막힌다고 하니까 막차 대출 우르르. 그 결과로 가계대출이 0.6조나 늘었더라. 자,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외화로 빠져나가는 달러를 막기 위해서, 지속해서 올라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원달러 환율을 자연스럽게 올릴 수밖에 없고요. 13년 이래 최고점을 달리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997년 11월 21일이죠. 우리나라가 IMF 구제 금융을 신청했던 때가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과 오늘날 오버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도 한 번쯤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정보수 이렇게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1997년 당시 경제부총리가 IMF 발표를 했고, 마찬가지로 97년 11월 22일 날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이다. 그 결과로 장롱 속에 있는 달러 모으기 운동을 했었고요. 오늘날과 굉장히 비슷한 시그널 나와요. 10년 전 수준으로 주가는 폭락을 했고, 해외여행을 줄줄이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돈을 많이 쓰면 나라에서 세금을 매겼던 적도 있었어요. 그 결과로 오늘날 굉장히 잘 달리고 있는 삼성도 그 당시에는 조직 30%를 감축시키는 일이 생겼고요. 이거는 오늘날 뉴스랑도 매우 같습니다. 환율 폭등으로 인해 기름값이 줄인상을 했다. 이어서 이 부분 잊을 수 없죠. 금 모으기 운동. 어쨌든 이러한 일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없어야만 하지만 이 중 몇몇 시그널을 봤을 때는 과거의 IMF 시절과 너무나도 겹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도 고려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혼자 고민을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고 하면 정거수와 함께 이 어려움 같이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면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거수였습니다. 안녕.